드디어 마지막 챕터. 근데 뒤에 가면 이게 수식이 들있다 복잡하고 책의 설명도 잘 안 돼 있는데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요 말이 다예요. 요 말 갖고 이제 모든 걸 하는데, 샘플이 여러 개의, 요거는 이제 책에 안 나와 있죠. 평균하고 분산이 다른 가우시안 분포에서 생성된 걸로 가정을 한다 이거죠. 가우시안 분포가 아까 어땠죠? 여기 요런 거잖아요. 요런 거. 1차원으로 해서 그려서 그렇고, 2차원으로 그리자면은 이제 2차원 그림은 아까 저 있었는데, 다시 거기 좀 들어가서 볼까요? 가우시안 분포 2차원. 요 앞에 없었나? 뒤에 있네요. 뒤에. 죄송합니다. 뒤에 있네. 요거 2차원. 요렇게 되거나, 요거 그 그림이 뭐 뾰족해지지만은 요런 식으로 이게 2차원인데 아이고 1차원에 하니까 요렇게 이쪽으로 넓고 이쪽으로 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타원 형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가우시안 분포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제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게 세 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돼 있다 그러면 얘의 중요도 얼마, 얘의 중요도 얼마, 얘의 중요도 얼마, 얘는 0.1 곱하고 얘는 0.3 곱하고 얘는 0.6 곱하면은 이 전체 요 모양이 나와.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좀 요 그림이 심플한 그림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걸 안 갖고 오긴 했는데, 자 요런 분포가 있다고 쳐보죠. 1차원에서 요런 분포가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이거는 요런 가우시안하고 요런 가우시안이 합쳐진 것 같아. 근데 요게 0.3만큼 기하고 얘가 0.7만큼 해서 더하면은 요 모양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랑 얘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쵸? 근데 거기다가 웨이트, 가중치. 앞에 게 0.3이고 뒤에 게 0.7이 하는 이 웨이트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세 개의 그 가우시안 를 이제 믹스한 것 같은데, 그 세 개는 각각의 평균 분산, 물론 중심이 있죠. 센터도 있겠지만 센터에다가 각각의 가중치를 구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비슷한 앞에 K민주하고 비슷한 문제 봉착합니다. 가우시안 믹스처로 해서 이렇게 그 군집을 해줘.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 개수를 줘야 돼요. 3개로 나눠봐. 4개로 나눠봐. 그리고 K민주하고 또 비슷한 게 이제 처음에 그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이닛 횟수를 10번으로 해서 해봐. 시도 횟수를 해서 제일 좋은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K민주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K민주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K민주는 동그라미 그려서 이제 하지만은 얘는 타원 형태로 이제 할 수 있다. 여러 개 타원 형태로. 그럼 타원 형태 중에 뭐가 제일 이제 좋으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요게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요 그림이. 그렇지. 요게 움직여줘야지. 이 움직이는 그림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처음에 딱 랜덤하게 했다가 얘가 이제 점점점 모양이 좋아지죠. 모양이 좋아지는데 좋아진 모양을 찾는 게 뭐냐면은 K민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K민즈 같은 경우는 자기 그 그룹에 속한 애의 이제 그 중심을 찾아가서 다시 거기서 동그라미 그리고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최대 expectation maximization. 요거 2개로 해서 이제 막 하는데, 요 점들이 나올 확률이 요런 분포일 때가 이 점들하고 잘 맞아. 처음에 여기 스타트가 요렇게 됐을 때는 요 바깥의 점들은 나올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시초 거기서. 근데 요렇게 이제 중심 옮기고 요렇게 이제 해봤더니 이제 요게 최적이더라.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확률적으로 요런 샘플들이 나올 확률이 최대로 되는 요 가우시안 분포 2개가 이렇게 되더라.
해서 이게 컨버트 될 때까지 이제 이동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K민주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얘는 확률적인 형태, 모양이 이제 타원형이라는 거랑 그 확률적을 비교한다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하드 군집, 프리딕트가 있고 소프트 군집, 어느 쪽에 속할 게 MF야 프리딕트 프로바빌리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 쉬운 사례, 책에서 쉬운 사례부터 먼저 해놨어요. 쉬운 사례를 한 거는 요 샘플 데이터를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여기 중심에 이제 가우시안 그 분포 샘플을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걸 나눠봐. 하니까 가우시안 분포에서 이제 생성된 샘플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믹스처로 이제 잘 군집이 잘 되죠. 그것부터 먼저 보여주는 그 샘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믹스처의 그 파라미터 중에 요 코베리언스 타입이라는 놈이 있어요. 코베리언스 타입. 요 놈을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분포가 원형이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스페리컬이라고 이제 주는 건 제일 잘 맞고요. 축하고 나란한 타원, 축하고 이 뒤에 축하고 나란한 게 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디멘전에 따라서 축이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이쪽 축, 이쪽 축, 이쪽 축에 이 나란한 요런 타원이면은 이제 다이어고널로 이제 그 코베리언스 선택하면 좋다 그러고, 타이드라는 거는 이제 얘랑 둘이 비슷하잖아요. 얘네 둘이가 이제 비슷한 이런 그 방향으로 타원이 된 거는 이제 타이드 이런 형태로 주면 잘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스페리컬은 뭐고 이제 다이어고널은 뭐고 이제 이 코베리언스 타입이란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다음 페이지에 저기 해놨나? 해놨죠. 요게 이제 코베리언스 행렬하고 이제 그때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요것도 그러는데, 코베리언스 행렬, 그 공분산 아세요? 예, 어쨌든 공분산인데, 이 2차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2차원인 샘플로 해서 좀 이해가 쉽게 해놓은 거고요. 이게 3차원, 4차원 되면 이게 3차원이면 삼행삼렬이 될 거고, 33에 33, 그 다음 44, 뭐 차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자기 축에 대한 분산에 대한 거고, 여기도 얘는 연관성에 의한 거고, 자, 이쪽 축으로 분산이 이제 여기 보시면 큰 게 요 하얀색이 1이죠. 그 다음에 까만 게 0이니까 이쪽 축으로는 분산이 1인 거고, 그 다음 이쪽 축으로도 분산이 1인 거고, Y축으로도, 2번 축으로도.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을 X축하고 Y축의 이제 그 연관성은 없다. 그래서 여기는 0인 거고, 요걸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분산하고 이제 이쪽 분산을 한번 볼까요? 이쪽 분산은 보면 이쪽 분산이 크죠. 이쪽 분산, 이 하얀 게 3이에요. 그럼 여기는 3. 아까는 하얀 게 1이었는데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1.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축으로 분산이 더 크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 축으로 분산이 더 크니까 요런 분포고, 그리고 이 x가 변함에 따라서 y의 그 얘네 상관관계는 없어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가 이제 요쪽 분산이 y 어느 분산이 큰가, 요게 3이니까 요쪽 어느 게 요쪽 분산인가, 요게 3이죠. 요게 3. 요쪽 분산이 크고, 그 다음에 요게 빨간색이니까 좀 1 정도 되고, 요쪽 분산이 1이고, 그 다음 서로 연관성도 빨간 쪽이니까 얘 X축 분산만큼 연관이 지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 놈이 스페리컬이고, 요 놈은 뭐죠? 형태가 앞에서 이제 얘기한 걸 보자면은
타입이 다이어고널이에요. 다이어고널. 다이어고널이 뭐냐면 요 매트릭스 모양을 보자면은 매트릭스가 여긴 빵, 다이어고널만 존재해요. 그런 거는 축에 평행한 이런 분포다 이거죠. 축에 평행한 분포. 요렇게 되든 아니면 요렇게 되든. 요쪽 상관이 없는 여기가 빵이 돼서 그 뭐죠? 이거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다이어고널하게만 생기면은 축에 평행한 형태의 타원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리컬 얘네 두 개가 아예 같으면은 그러니까 1, 이거는 이제 이런 스페리컬 형태가 되는 거고,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이어고널인 거고, 다 이런 그 상관이 있으면 뭐 풀 같은 게 되겠죠. 전체 풀이 있나? 타이드 뭐 타이드 말고 전체 모든 조건을 다 하는 거 풀이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타이드라는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이 모양들이 요런 게 타이드죠. 요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그러면 타이드라는 옵션을 주면은 이제 좀 더 분산을 잘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거를 타이드로 하면 요렇게 분할한다 이거죠. 옵션을 주는 거에 따라 타이드하면 이렇게 분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리컬 하면 원형 형태로 이제 원형이구나라는 생각 갖고 분할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어고널 하면은 얘들은 이제 그냥 축에 평행하게 가능한 축에 평행하게 맞추려고 한 거죠. 요 축에 뭐 어떤 때는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요 그림은 요 축에서 분할이 좀 최대한 되도록 알고리즘에 맞추고 있는 거고, 풀은 이제 요 형태. 이 상관관계도 다 있고 그래 하면 이제 이 형태라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요 풀이 맞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비슷하게 방향도 있고 그냥 동그라미 원형도 있고 해서 요 풀이 이제 제일 낫긴 한데, 이런 얘들을 하면은 이제 이런 가정, 그러니까 원래 다이어고널이라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서로 연관성 없는 데이터들이야. 그럼 그걸 알면은 요런 옵션을 주면은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 제약 조건이 이제 딱 주어지니까 빠르게 이제 분포 빠르게 요 맞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요까지 먼저 하고서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567에서 1785, 1567에서 가우시안 믹스처 혼합해서 아까 이거 그림에 본 그대로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아이고 샘플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벌브 이런 거 두 개 이제 센터가 4-2 빵빵 만들고, 여기도 이제 메이크 벌브 또 3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형 그걸 3개 만들어 놓고 요거 다 여기 XY로 늘리는 거에 늘려서 이제 3개 타원을 만들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샘플 한번 나눠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우시안 믹스처로 K민즈가 아니라 가우시안 믹스처로 하면은 이런 타원들을 그래도 잘 나눈다. 여기에 웨이트는 뭐죠? 이게 3개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3개로 나누는데 각각이 첫 번째 클러스터가 0.20%, 그 다음에 얘는 0.4%, 얘도 0.4 근처죠. 그래서 합쳐서 1 정도 되게 웨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민스 평균값, 센터 평균 가우시안 그거의 평균하고 코베런스 매트릭스 이거 보시면 여기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아까 보면은 요 대각이 0.7, 0.7, 0.7. 요거 대각을 한번 보시면은 거의 빵에 가깝잖아요, 얘는.
빵에 가깝다는 거, 예, 다이아고널이잖아요. 얘는 거의 원형에 가깝게 클러스터링이 됐다는 거고, 얘 두 개는 이제 여기 비슷하게 이제 코비런스가 비슷한 방향의 이제 요런 식의 이제 타원이 두 개 있다는 그걸 좀 요거 보고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림 그리는 게 제일 낫긴 한데, 이게 차원이 높으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잘 그 돌면서 컨버지가 잘 하나로 좀 뭔가 하나의 값으로 그 expectation maximize가 잘 컨버지 되느냐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러면 몇 번이나 이터레이션 해서 이제 그런 걸 찾았니? 4번. 그 다음에 프리딕트를 하는데, 예, 그 샘플들이 여기서 생성된 샘플들이 어느 클러스터에 속할 거니, 이게 하드 군집이고, 얘는 probability로 하면은 소프트.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0.97, 얘는 0.023, 얘는 0.00000 뭐니까 이제 요 2로 이제 그 군집을 이제 뭐 한 거죠. 소프트, 하드.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이 모델은 생성 모델이라고 이제 했어요. 왜냐면 이게 확률 가우시안 그 세 개의 가우시안 그거니까 그중에 새로운 샘플 6개를 만들어 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맞서 새로운 샘플을 맞춰서 만든다 이거죠. 그 확률이 이제 뒤쪽에 이제 많으니까 그 뭐 높은 게 이제 좀 더 나온 것 같고요. 자동 그 샘플 같은 거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이게 확률 모델이라서 여기 뭐 공간적으로 이제 그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나온다. 요 확률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요 앞에 그림, 책에 있던 요 그림. 그러니까 요 공간에 대해서 다 작분하면 이게 확률은 1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그림 그리는 게 여기 이제 중심하고 그 밀도, 색깔에 따라서 그리는 게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보시고요. 이거를 그리면은 이제 요게 된다 이거죠. 요게 되는데, 요 그림은 뭐죠? 요 밑에서 소스는 아이고, 요거 말고 요 4가지,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타입, 파라미터 코베리언스 타입에 대해서 동일한 그거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서 코베리언스 풀 여기 그 스페리컬 원형으로 이제 가능하면 나누겠다는 거죠. 얘는 축에 평행하게 나누겠다는 거고, 얘는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졌다고 이제 생각해라. 얘는 이제 이 4가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 해봐라 해서 그거를 그 가우시안 믹스처 풀 타이드, 가우시안 믹스처 타이드, 가우시안 믹스처 스페리컬, 가우시안 믹스처 다이어고널을 다 이제 핏을 하고, 샘플이 뭐 많지 않아서 뭐 그냥 막 다 해서 이 4개의 그 그림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진다. 코베리언스에 따라서. 이제 코베리언스 아까 설명대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 파라미터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요거를 응용하는 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해요. 이걸 갖고 우리가 도대체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뭘 할 수 있냐? 군집에서 이상치 탐지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상치 탐지, 보통하고 다른 샘플을 탐지한다.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가 그 어떤 샘플이 나올 확률을, 공간적으로 나올 확률을 이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프로 이하인 곳은 잘 안 나올 거라 생각해. 보통은 뭐 95% 바깥의 범위를 뭐 이상으로 하나요? 그건 뭐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확률 함수가 되다 보니까 이 너무 벗어난 빨간 점에서 뭔가 새로운 샘플이 나왔으면 이게 뭐 XY가 그 센서 데이터 할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게 나온 거는 잘 안 나올 그런 데이터인데 나왔다. 이거는 이상치야. 라고 이제 해서 뭐라 그러나요? 그 폴트,
불량품이라고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 같은 경우는 그 부정 사용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용어에서 살짝 여기서 이제 그 용어 하나를 얘기하는데, 특이치 탐지, 이상치 탐지. 저는 별로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책에서는 이제 그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이상치 탐지하고 특이치 탐지 뭐 차이가 있어 보이나요? 느낌상 별로 직관적이지 않은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상치 탐지라는 거는 이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들이 거기에 정상도 있고 비정상, 정상 비정상, 뭐 정상 비정상 다 있는 거 갖고서 이제 그 흔하지 않은 놈을 찾는 걸 이상치 탐지라고 그러고, 특이치 탐지라는 거는 요 데이터는 다 정상이야. 다 정상이야. 그거 갖고 훈련시켜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놈을 찾는 거를 특이치 탐지라고 이제 한다고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아웃라이어. 노벨티. 예. 사실 이런 특이치 탐지나 이런 거, 특이치 탐지 갖고 이제 그 보안 툴 같은 데서 응용한 보안 툴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다크 트레이스라고, 혹시 제품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다크 트레이스가 이런 그 뭘 하는 거냐면, 네트워크든 뭐든 그런데 막 데이터 오고 가는 걸 이제 막 기록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록 한 일주일, 2주일 기록을 해요. 다크 트레이스 같은 거 설정할 때. 그럼 일주일, 2주일 동안 네트워크든 뭐든 그런 활동들은, 이거는 적이 침입이 없었을 때, 해커가 안 들어왔을 때 활동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훈련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평소하고 다른, 내가 봤던 상황이 아닌 건, 너무 네트워크를 뭐 예를 들어서 9시에 많이 쓰는데 얘는 뭐 새벽 3시에 많이 썼어. 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상해, 누군가 침입한 것 같아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평소에 안 봤던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데에서 문제는, 그런 제품의 문제는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그걸로 훈련시키면 이상치를 정상으로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와서 막 이미 활동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그런 이상치 탐지 이제 제품을 들여왔어요. 그 해커가 막 활동한 데이터가 쌓여. 이거 정상이구나 생각해. 이걸 훈련했으니까 해커가 계속 뭐 들어와서 활동해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안 툴 같은 경우를 엔진 중독이라 그래요. 그 보안 툴 자체가 이제 그 해커의 데이터에서 그 중독된 오염된 데이터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 보안 툴의 엔진은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엔진 중독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이상치가 그런 그것도 비지도 학습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도 학습 같은 걸 다 레이블링 해주면 이런 문제는 없겠죠. 근데 비지도 학습은 결국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상한 걸 찾는 거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상치 탐지에 응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그 넘파이의 퍼센타일, 이 덴서티 확률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4 그러면 4% 이하인 걸 커팅을 해줘요. 5 하면 5% 이하가 어느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거보다 이제 작은 확률인 데서 나온 거를 이상치로 할 거야. 이상치라고 리포팅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훈련한 다음에 어느 값보다 이하인 거를 이제 얼럿하도록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보안 툴이, 간단하게 만드시는 보안 툴이 되겠죠. 근데 그때 엔진 중독이 안 되게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가우시안 믹스처도 이제 그 문제가 있다 그랬죠. KNN처럼. 뭐가 문제였죠? K를 정해줘야 돼, 얘도. K. 그래서 똑같이 이제 클러스터 개수를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 우리가 K민즈에서는 어떻게 선택했죠? 이너셜 갖고 했나요? 그렇죠. 이너셜만 갖고 해서는 좀 곤란했죠. 왜냐하면 이너셜은 최소로 만들 수 있는 게 빵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와. 뭐냐면 엘보, 이너셜 값을 이제 K에 따라서 해서 엘보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실루엣 점수라는 걸 했었죠. 실루엣입니다. 네, 실루엣. 그래서
비슷하게 여기도 이제 K를 선택하는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서 이제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나 알카이케 뭐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언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 값을 최소화하게 해보자. 근데 이 값에 대한 뭐 유도나 그런 거는 이제 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컨셉추얼하게 이제 요 그 파라미터들을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얘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최소화. 여기 P라는 거는 뭐냐면 그 모델의 파라미터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 그 모든 머신러닝 할 때 규제 레귤레이션 했었죠. 레귤레이션.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뭐든 걔가 파라미터가 작아지게. 다시 말해서 여기 파라미터가 작아지면 이제 BIC나 AIC도 이제 작아지죠. 작아지게. 파라미터 수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누구의 면도날이라 그러나요? 오컴의 면도날. 그래서 이제 예. 이 파라미터 수는 작게 해야 되는 거고, 이 가늠도 함수 앞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이제 가늠도 함수는 커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말해서 이 가우시안 믹스처가 요렇게 된 게 아까 익스펙테이션 얘기했죠. 그럼 이게 제일 잘 설명할 것 같아. 그게 커지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AIC든 BIC든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도 함수를 낮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개수는 작게. 물론 BIC일 땐 여기 로그 n이 붙고 여기는 뭐 없이 그냥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유도 생각하긴 나름인데, 여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이제 어떤 평가 지표를 연동하잖아요. 이런 연동들을 제법 하는데 여기 문제는 자, 요 값이 있고 요 값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값이냐 이거죠. 여기는 로그 n을 이제 해서 한 거고, 여기는 앞에 상수를 붙였어요. 상수. 어떤 게 더 이제 그러니까 상식적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2가 아니라 만을 곱했어요. 만. 그럼 이 P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P의 영향을 더 크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해보고 이제 요 값이 그래도 좀 이런 모델들이 나은 것 같아라고 이제 선택해서 이제 BIC든 AIC든 만든 건데, 만약에 2가 아니라 3이 더 좋더라.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잘 증명할 수 있으면 이걸 3으로 바꿔서 뭐 이름을 루나님이 만들으시면 루나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언을 이제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테스트에서 이제 할 수도 있죠. 이게 엮을 때 그러면 얘하고 얘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또 크게 이런 게 크게 관련된 게 딥러닝 하면은 스타일 트랜스퍼 보셨죠? 스타일 트랜스퍼 기억 아세요? 스타일 트랜스퍼. 내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얼굴 같은가? 눈, 머리가 있어야 되죠. 코, 입. 근데 이 사진을 이제 고흐의 이제 자화상 스타일로 바꿔줘. 그럼 이게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야 돼요. 스타일 트랜스퍼하면 고흐의 자화상 비슷한 모양으로 나와요. 그걸 할 때 이제 우리가 딥러닝 할 때 CNN의 레이어, 낮은 레이어, 높은 레이어에서 여기서 인풋이 들어가면은 얘 초반에는 얘는 스타일이 들어가고 후반부는 컨텐츠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 사진의 컨텐츠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고후 그림의 스타일하고 가까워져야 돼. 요 차이 뺀 걸 미니마이즈하게 이제 만들죠. 근데 그러면 요거 뺀 거 더하기 요거 뺀 거다 이거죠. 차이 뺀 거.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이 스케일링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 10을 곱해 요거 10 곱해서 요걸 더해야 될지 100 곱해서 더 해야 될지 그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스타일 트랜스퍼 할 때 보면은 거기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자기가 열심히 해보니까 만 정도가 이제 뭐 맞더라. 이 스타일이 잘 나오더라. 뭐 그렇게
테스트하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뭐 잘 만드시거나 하면 그것도 하나의 논문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CNN 같은 경우는 여기가 디멘전이 여기 100디멘전 100이라 그러면 이제 그 필터가 치면서 이게 뭐죠? 모아주는 그런 그 뭐죠? 그 CNN 레이어에 따라서 이게 모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디멘전이 뭐 10가 뭐 줄어들죠. 예? 10 줄어들 그러면 이게 10배니까 뭐 여기서 뺀 값이 10배 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수치를 갖고 한번 좀 몇 배를 해줘야 되느냐 뭐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뭐 얘기가 이제 엉뚱한 대로 많이 샜는데 우리는 요거 보는데 여기 중요한 것 이제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엉뚱한 여기 게 아니고. 보시면은 요거 뭐냐면은 이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여기 그 라이클리후드 펑션 그러니까 요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게 함수가 도대체 뭐냐 책에 설명을 한 게 이제 보통 요거는 x의 함수인데 요거는 세타의 함수야. x가 하나 주어졌을 때 여기가 x 값 분포가 x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 세타 하나 두 개로 나눌래 세 개로 나눌래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세타를 하자면은 요쪽 축에 따라서 이 분포를 그린 게 이제 그 뭐죠 확률 분포인 거고 예를 들어서 2인 상태에서 두 개로 나눴을 때 뭐 몇으로 나눴을 때 웨이트 그걸 했을 때가 이제 그 확률 분포고 요쪽 축 하나가 이제 정해졌을 때 x가 2.5일 때 값에 따라서 이제 변화시켰을 때 그쪽이 이제 두 개나 세 개 모델 정한 다음에 여기 그 두 개로 나눠줘 한 다음에 두 개 상태에서 그 중요도 같은 걸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런 게 나온다. 뭐 그다음에 그 라이클리후드 폼 값이 나온다라는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읽어보시고요. 뭐 찬찬히 좀 잘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요 값들 BIC와 AIC가 최소화하는 걸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갖고 요 그래프 갖고 이제 BIC와 AIC를 이제 한 건데 줄줄줄 줄어들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있어서 3이 얘는 3으로 나누는 게 요걸 최소화해 라고 해서 그럼 K는 3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정해서 가우시안 믹스처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소스를 그래도 한번 보면 되니까 사용 방법만 아시면 될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자 샘플 여기 이제 요 X는 이미 앞에서 만들었었던 거죠. 벌브 3개 만들어서 타원을 만든 거니까 그걸 갖고서 이제 한 다음에 이게 요거 이상치 탐지 설명부터 먼저 하고 있죠. 자 이게 4% 경계를 찾아줘. 스레시홀드를 찾는 거죠. 4% 경계를 찾은 다음에 덴서티 요 스레시홀드 그리고 덴서티가 이게 4보다 작은데 4보다 작은 점인 놈들은 X 중에 그 위치의 덴서티가 4%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그 스레시홀더보다 작은 놈에 있는 애들은 어노말리야 해서 어노말리인 점들을 여기서 이제 딱 그려줄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 빨간 점들은 샘플들은 4%보다 작은데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만약에 1로 낮추면은 얘는 점들이 좀 작아지겠죠. 이제 많이 여기 훨씬 요 점이 많이 죽었죠. 빨간 점이. 그래서 몇 퍼센트로 이제 그 스레시홀드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아웃라이어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만약 네트워크 쪽에 이제 그 보안 툴 같은 경우 그냥 심플하게 하루에 다운로드 받는 횟수가 1% 이상인 애들만 좀 찾고 싶어. 이걸 가우시안 믹스처 쪽에서 한 다음에 1%
이하인 애들을 찾으면은 이제 디텍트 하면은 그렇게 찾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네트워크 다운로드 그것만 갖고 어떤 해커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파라미터를 다양한 그 파라미터를 해서 그 상태에서 1% 이하의 희귀한 걸 찾는다 또는 0.1% 이하를 찾으시면은 간단한 보안 툴을 이제 그 침입 탐지 툴을 이제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BIC와 AIC 같은 거는 이제 그냥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BIC, AIC 펑션을 호출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를 BIC와 AIC를 그 수식으로 계산하는 걸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뭐 보시고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우시안 믹스처의 컴포넌트 K에 따라서 K가 1에서부터 10일까지 K가 1에서 요게 1에서 10일까지인가요? 10까지인가요? 10까지요. 10까지? 10까지면 10개에 대해서 이제 그 BIC, AIC로 이제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그거를 플롯을 한 게 아까 보여드린 쭉 가면서 이제 요게 이제 나와서 최소 값이 저거야 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풀 타입 뭐 스페리컬, 다이어고널 이거는 타입을 코베렌스 타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이고 루핑을 많이 돌아서 요것도 이제 그 K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에 루프는 뭐냐면 코베렌스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요거 동거의 4배만큼 이제 그 되겠죠. 그 중에 베스트 K를 찾고 베스트 코베렌스 타입을 하면은 베스트 3개에 풀로 하는 게 제일 낫더라 해서 타입도 이제 가장 적합한 타입을 이제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마지막 이제 우리 베이시안 가우시안 믹스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3-3 요거 이제 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수식이 막 많고 막 복잡하고 이제 있는데 수식이 이제 전체 수식을 다 여기서 커버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설명하면 이제 머리만 많이 아플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를 하면서 불편했던 게 이제 K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베이지안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K를 충분히 큰 값. 이건 10개 이하일 것 같아. 그러면 K를 이제 10으로 N 컴포넌트를 이제 충분한 10개로 지정한 다음에 이 베이시안 가우시안 믹스처로 돌리면은 얘가 10개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가 쭉 나오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가중치가 거의 0에 가까워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샘플에서는 그 라운드를 이제 소수점 이하 2자리로 라운드 하면 요 뒤에가 다 빵이고 앞에 3개만 이제 가중치가 나온 게 보여요. 그럼 내가 K를 막 고민하지 않고 에이 좋아 나 100개로 한번 해볼래. 100개로 해서 하면 얘가 이제 쭉 줄어들어서 3개 남고 나머지가 거의 빵으로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인데 100으로 하면 이제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개의 가우시안 모델을 이제 뭐 해야 되니까. 그 앞에 가우시안 설명을 앞에 안 하고 나온 게 있는데 요런 그림인데 요 책에서 설명은 하고 있는데요. 요 그림에서 이제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시간이 10분인데 할까 말까. 여기 이제 네모는 이제 그 상수값이라 그러고 동그라미는 확률값이라 그러고 요걸 받아서 이제 연관관계 있는 건 직선 화살표고 요 꼬불꼬불 화살표는 스위치 요거에 따라서 이게 X란 샘플이 Z 이게 레이블이니까 1번 클래스 때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때 하는 게 뭐 되는 거야 카테고리 뭐 이런 걸 얘기해서 요 네모는 요런 네모는 샘플마다 이제 그 군집을 선택해야 되니까 n개 샘플 개수. 그 다음에 이 평균과 이제 분산은 우리가 K 컴포넌트 정하면
그 K개수, 그러면 요거 K개만큼 있고 요건 N개만큼 있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라. 라는 설명을 이제 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고, 이제 요 놈이 이제 그 베이지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에요. 베이지안. 여기 뭐 많죠. 네모는 아까 기억하자면 네모는 정해진 값인데 이게 색칠한 거는 확률이에요. 확률로 해서 이 두 개 영향을 받아서 요 확률 분포 평균이 정해지고 요 두 개 영향을 받아서 요 분산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컨센트레이션이란 파라미터를 이것도 사람이 정해줘야 돼. 이게 정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웨이트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막 해서 막 계산을 해요. 그 말을 한참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한참 설명하고 있으니까 찬찬히 재밌으시면은 이런 말이 재밌으시면은 한참 좀 읽어보시고요. 그렇다고 여기 수식이 막 다 설명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책을 썼는지 뭐 이분이 이제 베이지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수식들이 있으니까요. 베이지안은 사실 따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는 심플해요. 어떤 증거가 생겼을 때, 어떤 증거를 봤을 때 그 판단, 그 다음에 확률의 변화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쉽지 않을 거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베이지안을 간단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하시고요. 어쨌든 얘기한 대로 자동으로 불필요한 클러스터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준다. 뒤에 샘플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N컴포넌트는 충분한 개수의 클러스터를 지정해주면 된다. 그 다음 확률 변수로 이제 얘기하고 여기에 요거 하나만 좀 모양을 말씀드릴게요. SBP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도 막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 하나만 좀 설명드리고 샘플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원형 클러스터가 아닌 경우는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가우시안 믹스처의 이제 한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샘플을 보고 마지막 설명을 이제 하고서 즐거운 주말을 위한 이제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샘플 여기 이제 1941 라인부터 한번 마지막 좀 보자면은 여기 베이시안 클래스는 베이시안 가우시안 믹스처 이렇게 해서 이 N 컴포넌트를 충분하게 10개로 줬어요. 10개. 그 다음에 10번 돌려봐. 이니셜 이제 해서 핏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그 컴포넌트 10개로 나누기를 시도합니다. 끝났어요. 자, 여기 라운드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뺀 웨이트를 이제 그냥 찍어줘. 자, 그러면 이 세 개 앞에 0.4, 0.1, 0.4 그리고 뒤에는 거의 빵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 개로 군집되는 게 제일 낫다고 이제 찾아준 거죠. 우리가 뭐 BI 신이 AI 신이 그런 걸 안 해도 그러면 여기 라운드 1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요 뒤에 게 진짜 빵이냐? 그냥 찍어보시면은 아이고 어디 갔냐? 요걸 찍어보시면 사실은 이제 그 보시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해서 아예 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빵이 가깝게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이 라운드에서 그 소수점이야 두 자리로 이제 그 하면은 이제 여기 거의 빵이니까 자동으로 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라고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빵에 가깝게 만드는 빵인가? 빵이죠, 빵. 빵을 만들었으니까 빵. 그렇게 해서 나눠진 거를 이제 그 뭐 보면은 이렇게 잘 나눠졌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로우 하이 뭐 해서 뭐가 로우고 뭐가 하이일까요? 여기는 이제 아까 설명을 제가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로우 하이는 뭐냐면 여기 컨센트레이션
prior라고 하는 거예요. concentration. concentration 우리말로 하면 뭐죠? 집중. 집중. 집중도가 마이너스 0.01. 집중도가 마이너스 무지 큰 거를 보는데 이게 감마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감마. 감마가 아까 뭐였죠? 감마 기억하세요? 다시 감마. 높으면 뾰족해지느냐 이제 그거죠. 뾰족하다는 건 뭐냐면 자 요거에 뾰족해요. 빨리 줄어든다 이거죠. 빨리 줄어든다. 뾰족. 예. 뾰족해요. 뾰족한 거. 이 감마가 뾰족해진다 이거죠. 군집들이 뾰족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점이 막 여러 개 분포되어 있을 때 군집을 작게 나눈다는 게 작게. 멀리까지 이제 안 모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작게 이제 군집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군집을 만들어 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집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디 여기 그려볼까요? 자, 나는 얘들이 센터로 다 모여 있는 그런 샘플들이야. 그런 사실을 알아요. 그럼 군집을 크게 해서 이제 얘는 노이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그럼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물론 그냥 베이지안 하면 요게 별도 클러스터로 이제 나오겠죠. 뭐. 근데 군집을 크게 하면 얘들을 포함시킨 군집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되든지. 여기 요 얘에 따라서 군집 개수가 조정이 되는데 여기 디폴트 값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집 큰 거랑 작은 거의 효과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소스가 있는 거죠. 여기 0.01 군집이 이거는 잘 안 돼서 엄청 퍼진 거예요. 그럼 얘는 클러스터 개수가 작아질 거예요. 얘는 개수가 n 컴포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n 컴포넌트가 많아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np 라운드를 해서 물론 여기 컴포넌트 10개가 맥시멈이야 라고 줬지만은 얘는 np 라운드에서 딱 이제 소점 두 줄짜리 이제 보면은 앞에 두 개만 이제 어떤 의미 있는 값이 되고 얘는 많이 되겠죠. 줄줄줄줄줄 군집이 요 끝에 끝까지 이제 다 어떤 웨이트 값이 소점 이하 두 자리로 해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군집된 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컨센트레이션을 작게 한 놈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라. 요게 요렇게 요 두 개로 나눴어요. 그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크게 한 놈은 이렇게 많이 나눠졌죠.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진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프라이어 값은 그렇게 조정하면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타원형이 아닌 데이터를 가우시안 믹스처로 하려 그러면 타원형이 아닌 게 메이크문 초생달 하얀달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를 컴포넌트 10개에서 베이시안 가우시안 믹스처로 해서 해보면은 이런 좋지가 않군요 라고 이제 쓰여있죠. 그림이 왜 안 나오냐 이제 위에 나왔나? 위에 나왔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우시안 믹스처로 나누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는 연습 문제고요. 연습 문제도 요 밑에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건데 요거는 책에 나온 라이코드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고 우리가 요까지 오면서 하나를 빠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군집하면서 앞에 요 초반에 이제 군집의 요 놈을 가우시안 믹스처로 했잖아요. 뭐 퍼스트 에디션 할 때 뭐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반에 요걸 빼고 여기 K 평균 여기 160 라인부터 이제 뭐죠? K 민즈였죠.
아이리스 같은 경우, 아이리스 같은 거 군집하는 거는 잘 돼요. 가우시안 믹처로. 왜냐하면 그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리스가 지금 이런 형태로 분포가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 동그라미 형태, 여기 타원 형태. 타원 형태로 얘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가우시안 믹처 N 컴포넌트를 주긴 했지만은 세 개로 나눠봐. 나눴을 때 사실은 이게 비주도 학습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블링 될 수가 0, 1, 2 이렇게 어느 놈으로 할당할 수 없지만 세 개로 나눠진 건 맞다 이거죠. 세 개로 나눠진 거 맞는데, 그래서 그놈이 자기 종류끼리 잘 나눠졌냐라고 이제 비교를 끝에 해보고 있어요. 비교 해봤더니 96.7% 잘 나눠지더라. 이런 타원형 분포에서는 얘는 이제 이런 샘플 같은 게 잘 나눠지더라. 가우시안 믹스처 갖고서 이걸 갖고 뭘 응용할 수가 있죠? 가우시안 믹스처가 이런 걸 잘 나눈다. 준지도 학습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샘플 몇 개만 해놓고 이제 샘플이 한 1,500만 개야. 나 이거 다 이게 샘플 레이블링 하기 싫어. 그래도 이제 몇 개 이제 레이블링 해놓고 한 100개 정도 레이블링 해놓고 이제 나머지 거는 이런 군집한 다음에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걸 보면은 이제 요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오성과 한음이 한번 생각났어요. 아세요? 오성과 한음? 오성 한음 조선시대 유명한 아저씨고, 오성 아저씨가 이제 그 아저씨 호가 백사죠. 백사 이항복인가요? 그 아저씨가 이제 어릴 때 장난하길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불러다가 너 이 녀석 맨날 그렇게 놀기만 하면 큰 사람이 되겠냐 막 혼을 냈죠. 그래서 이제 딴 데 가서 놀지 못하게 하려고 멍석을 딱 깔고 콩을 이제 한 가마 딱 갖고 와서 이 가만히 앉는 콩 다 쉬어봐 그랬죠. 그러니까 이항복 아저씨가 그래도 막 놀러 다니다가 옆에 하인이 이제 아니 저거 하루 종일 새도 저거 못 쓸 텐데 어떡하냐 걱정 막 해주니까 어떻게 했죠? 한 대를 다 갖고 와서 이제 한 대에서 한 대를 딱 센 다음에 전체가 몇 대냐를 이제 해서 곱하기 한 거죠. 준지도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레이블링 한 게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것만 레이블하고 프로파게이션 한 것처럼 그것도 뭐 비슷한 컨셉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 딱히 맞는 예는 아닐 것 같긴 하면서도 이제 그냥 한번 생각나서 이게 정리하다가 생각나서 말씀드려 봤고요. 이제 아이고 이 항목 얘기하다가 6분을 좀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말 이제 귀중한 시간 6분 초과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9장까지 이제 했고, 여기에 9장의 연습 문제도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군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나요? K 평균할 때 클러스터 개수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 보세요. 레이블링 프로파기 뭐예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읽으면서 생각 좀 해보시면은 전체 군집에 대한 생각을 좀 넓히실 수도 있고 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면서 오늘 주말 드디어 석 달 동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